안녕하세요. 이금녀입니다. 오늘은 문학수첩 출판사의 해리포터 공예 마법이라는 책에 해리포터에 나오는 다양한 굿즈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 합니다. 어떤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딱총나무 지팡이나 팝업 개구리 초콜릿, 그리고 맨드레이크 미니 화분, 골든 스니치 등 아주 만들어 볼 게 많은데요. 저는 이 중에서 얼어붙은 코널 픽시, 괴물들에 관한 괴물책, 그리고 헤르미온느의 타임터너, 페트로누스 조명 섀도우 박스와 팝업 불의 잔, 루나 러브굿의 코르크 목걸이와 자두 귀걸이, 벨라트릭스 레스트레인지의 가면, 그리고 페이퍼 컬링 호그와트 문장 크리스마스 카드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 만들어 볼 것은 얼어붙은 콘월 픽시입니다. 일단 재료들은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준비를 해도 좋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더 구하기 쉽고 사용성이 좋은 준비물로 준비해봤습니다. 세 장은 인터넷에서 금색을 찾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금색 라카를 사서 뿌렸습니다. 충분히 말려주면 이렇게 영롱한 금색이 됩니다. 자, 이제 코널 픽시를 만들어 볼까요? 일단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호일을 뜯어 머리 부분을 만들어줍니다. 지름은 2.5cm가 되어야 합니다. 귀를 만들 철사망은 다이소 네트망을 사용하겠습니다. 아무 펜으로 귀 모양을 스케치해주고 가위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2개 만들어줍니다. 책에는 시침핀으로 고정하라고 돼 있지만 저는 칼로 뚫어서 꼽아주겠습니다. 그 다음 픽시의 얼굴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 고무찰흙은 폴리머 클레이가 아닌 다이소 칼라 요술점토입니다. 끓이면 지우개가 된다고 하네요. 이 고무찰흙이 폴리머 클레이보다 훨씬 부드러워서 성형도 훨씬 쉽습니다. 코널 픽시의 색깔을 만들어준 다음에 만들어둔 호일 머리에 감싸줍니다. 그 다음 또 다이소에서 산 팔찌 만들기용 비즈로 눈알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이거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눈알을 붙이려고 했는데 눈알이 너무 튀어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반을 잘라주겠습니다. 반을 붙이니까 훨씬 낫네요. 그 다음 철사를 가지고 더듬이를 만들어줍니다. 벤치 같은 걸로 잡고 살짝 꽈주면 이렇게 더듬이가 만들어집니다. 클레이를 돌돌 말아 눈 부분과 얼굴의 윤곽 부분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책에서 보면 요랬던 애가 이렇게 잘생겨지는데 제가 만드는 영상을 보시고 그 과정대로 잘 따라하시면 잘생긴 코널 픽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예? 작은 공 3개를 만들어 코와 양 볼을 만들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계를 다듬어줍니다. 아직 완성이 아닙니다. 계속 다듬고 이곳저곳 눌러보다 보면 점점 형태가 비슷해져 갑니다. 책에는 머리를 먼저 구우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귀부터 만들고 한 번에 구울 예정입니다. 남은 클레이를 똑 떼어서 귀를 만들어줍니다. 클레이를 얇게 밀어 철사망을 감싸듯이 만들어줍니다. 클레이를 돌돌 밀어 귓바퀴 모양대로 덧붙여주기도 하고 계속 이리 누르고 저리 누르면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가면 됩니다. 이것저것 책 모양대로 만들다 보니 얼추 귀 모양이 나왔는데요. 왼쪽 귀와 똑같이 오른쪽 귀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듬이에 클레이를 덮어 씌워줍니다. 그리고 머리와 더듬이가 이어지는 경계도 다듬어주면 머리는 완성입니다. 자, 이번에는 몸통을 만들어 볼까요? 같은 방법으로 호일을 뭉쳐서 둥근 통나무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철사로 팔과 다리의 심지를 만들어줍니다. 제가 산 철사는 좀 짧아서 2개를 이어 붙였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대로 코널 픽시의 포즈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로 고정시켜줍니다. 아, 손가락도 지금 같이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아까 남은 클레이를 몸통에 덮어 씌워 볼까요? 짜란! 그리고 팔에도 덮어 씌워줍니다. 책에는 팔에도 호일을 감싸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얇은 느낌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덮어 씌우지 않았습니다. 전신을 다 클레이로 감싸주고 목 부분을 마지막으로 표시해줍니다. 칼라 요술점토의 좋은 점은 그냥 끓이면 굳는다는 것입니다. 폴리머 클레이는 오븐이 필요한데 칼라 요술점토는 필요 없습니다. 끓이다가 터져버린 부분을 보수하고 목을 순간접착제로 붙여줍니다. 클레이 작업은 끝났으니 이제 채색을 해볼까요? 메이크업 퍼프로 배, 얼굴, 귀, 손 이런 포인트 부분들을 경계 없이 잘 팍팍팍 두드려 채색해줍니다. 채색이 마르기를 기다리면서 날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저는 모조피지 대신 클리오 화일을 사용하였습니다. 뭔가 얇고 반딱반딱거리는 느낌이 클리오 화일이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칼로 구멍구멍 모양대로 다 조각해주고 네임펜은 아세톤으로 지워줍니다. 그리고 뚫린 부분이 좀 어색하길래 트레이싱지를 덧대 붙여줬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더 날개 느낌이 잘 나더라고요. 코널 픽시의 등에 칼집을 내고 글루건으로 날개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코널 픽시 만들기 완성!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에서 코널 픽시가 나오는 장면을 촬영할 때 제작팀에서 실제로 코널 픽시를 이렇게 하나 만들고 영상 기법으로 여러 마리로 복사해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나저나 이 정도면 저도 해리포터 제작팀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이번에는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제수에 나왔던 괴물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포터 보시면서 괴물책 되게 인상 깊지 않았나요? 저도 하나 갖고 싶었는데 이참에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준비물은 역시 제가 정리해둔 이 준비물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자를 구하러 다녔는데 상자가 제가 마음에 드는 사이즈나 모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드보드지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도면에 쓰여져 있는 상자 크기보다 조금 다르게 만들어야 해서 제가 상세 사이즈는 지금 여기다가 적어두겠습니다. 상자를 다 만들었다면 아크릴 물감으로 갈색을 만들어서 보일 것 같은 부분에만 칠해주면 됩니다. 한 번에 원하는 색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점점 원하는 색에 맞춰가며 계속 칠해줍니다. 괴물책은 말 그대로 책이기 때문에 책 질감을 표현할 수 있는 색을 만들어서 낡아 보이는 책 질감을 그려줍니다. 어때요? 좀 책 같나요? 이번에도 역시 다이소 칼라 요술 점토를 사용할 건데요. 괴물책에는 점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6통 정도는 사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갈색 클레이를 만들어 사이즈에 맞게 모양을 잡아줍니다. 사이즈는 가로 10, 세로 6.5입니다. 중간중간에 사이즈를 체크하면서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똥이 아니라 갈색을 떼내어서 돌돌돌 말고 눈썹 선이나 콧구멍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책에 아주 잘 나와 있죠? 이대로 보고 하시면 됩니다. 일개 반죽한 찰흙을 눈썹 선 부분에 놓고 경계를 뭉개며 붙여줍니다. 하다 보니 틈이 좀 넓어서 얇은 걸로 메꿔줍니다. 저는 이렇게 뭉개면서 붙여줄 때 도구도 사용하긴 하지만 도구가 없을 경우에는 붓 뒤로 눌러도 됩니다. 붓 뒤가 동글동글해서 마무리하기 좋습니다. 콧구멍도 다 완성했으면 이번엔 눈알을 만들어줍니다.
노란색 클레이로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형광 노란색이라 주황색을 약간 섞어서 개나리 노란색을 만들어줍니다. 동그랗게 만들어서 눈알 자리에 붙여줍니다. 얘는 눈알이 4개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돌돌 길게 만들어서 눈 주변에도 붙여줍니다. 눈과 몸통 부분의 경계가 좀 볼록볼록하게 되어 있어서 저렇게 눈이 올라오는 부분까지 표현해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남은 갈색에 빨강색을 약간 섞어서 괴물책의 이빨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먼저 뼈대 철사를 5cm로 자르고 만들어둔 벽돌색 클레이를 돌돌 굴려서 잇몸 길이를 만들어줍니다. 저는 클레이랑 뼈대 철사 길이를 똑같이 만들어서 잇몸 부분이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은 만드실 때 한 3cm 정도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빨을 만들어서 끼워주기 전에 볼펜의 뒷부분 같이 뭉툭한 부분으로 이빨 자리를 표시해줍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잇몸끼리 잘 붙을 수 있도록 붙여줍니다. 그리고 아래쪽 입을 만들기 위해 철사망을 준비해줍니다. 철사망은 다이소 철사망입니다. 철사망의 길이는 위에 철망 만들었던 비슷한 길이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위에 이빨에 비해 밑에 게 너무 짧아서 좀 부정교합이 되더라고요. 책에 나온 대로 직각으로 접은 철망을 잇몸과 같은 색으로 감싸주고 위에 잇몸을 만들었던 것과 같이 볼펜의 둥근 뒷부분으로 이빨 만들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아래 위 잇몸들을 다 만들었다면 손을 깨끗이 닦고 하얀색 클레이로 이빨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빨은 쬐끄맣게 뜯어서 동글동글 말다가 약간 원뿔형이 되도록 만드시면 됩니다. 이빨은 윗잇몸에 8개, 아래 잇몸에 6개가 들어가도록 총 14개를 만들어주시고 이빨 자리에 끼워 넣어주고 이것도 빠지지 않도록 고정시켜줍니다. 책에는 클레이를 구우라고 되어 있지만 요술점토는 끓여도 되기 때문에 저는 이따가 클레이 작업이 다 끝나면 한 번에 끓여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뼈대 철사가 너무 얇아서 2줄로 꼬아주고 2.5cm의 길이로 2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혀 만들 클레이를 또 만들어줍니다. 혀는 약간 주황빛이 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혀는 책에 표시된 길이대로 잘라줍니다. 근데 너무 혀가 판판한 것 같아서 위에 볼륨감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법 좀 혀 같지 않나요? 영상과 같이 뼈대 철사를 끼워줍니다. 이것도 만들다 보니 조금 긴 것 같아서 잘라냈습니다. 가지고 있는 송곳으로 철사가 들어갈 구멍을 2개 뚫어주고 잘 들어가는지 확인해줍니다. 자, 이번엔 또 뭘 반죽을 하냐면 이번에는 책 옆면에 달려있는 촉수 같은 부분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핑크색이 많이 남아서 그냥 핑크색에 검정색도 섞고 해서 회갈색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일단 얇고 길쭉하게 밀어서 발톱을 고정시킬 만한 판을 만들어 줍니다. 얼만큼의 길이로 만들어야 하는지 책에 나와 있진 않지만 만들어지는 과정의 책을 봤을 때 저 발톱이 다 붙을 만한 면적의 길이를 잘라주시면 됩니다. 남은 회갈색 클레이로 책에 나와 있는 다리 사이즈에 맞춰서 절단을 해줍니다. 발을 만드실 때는 최대한 지름을 1.3cm로 맞춰서 만들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얇게 만들었더니 다리에 힘아리가 없더라고요. 발톱은 제가 만드는 방법과 동일하게 조물조물해서 끝으로 갈수록 좁아지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발들을 튼튼하게 그 판에 고정시켜야 하기 때문에 뼈대 철사를 넣어줍니다. 뼈대 철사가 심어져 있는 발을 아까 그 판에 붙여줍니다. 발을 붙이는 과정을 편집하니까 대강대강 붙이는 것 같지만 붓 뒷부분으로 꾹꾹 누르며 붙여줬습니다. 다 만든 클레이들을 순서대로 끓여줍니다. 왕창 다 넣으면 끓이는 과정에서 눌러붙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따로따로 끓여줍니다. 발도 끓이고 끓이는 동안 저희는 촉수를 만들어 볼까요? 발톱을 만들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아래에도 촉수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남은 클레이들로 이렇게 섞어보니 황갈색이 되었습니다.
발톱을 만들었던 것과 비슷하게 촉수가 붙을 수 있도록 받침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저처럼 저기다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책을 뒤집어서 발톱 했던 것과 똑같이 바깥쪽에 만들어주는 거더라고요. 영상을 다 만들고 깨달았으니 계속 촉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발톱을 판에 붙였던 과정과 똑같이 꾹꾹 눌러서 경계를 잘 붙여줍니다. 그 다음 아주 얇게 만들어서 빨판 모양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렇게 도너츠 모양을 발에 3개씩 붙여주면 됩니다. 당연히 경계를 없애주며 꽉 붙여주고 붓 뒷부분으로 파인 부분을 더 깊이 눌러 더 빨판처럼 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만들어주고 촉수도 끓여줍니다. 자, 이번에는 책 제목 조각을 만들어 줄 건데요. 아까 전에 몸통 만들다 남은 갈색 클레이가 있다면 얇게 밀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책의 90페이지를 보면 이런 도안이 있는데 이 도안을 완성된 사진과 비슷한 형태로 오렸습니다. 근데 몬스터 부분이 조금 튀어나가길래 간격 조정을 좀 해주었더니 딱 맞네요. 그리고 튼튼하도록 스카치 테이프를 한번 붙여 고정합니다. 방금 만들어둔 갈색 클레이 판에 도안을 놓고 모양대로 잘라내줍니다. 몬스터도 똑같이 짜투리들을 다시 모아서 얇게 민 다음 모양대로 잘라내줍니다. 짜란! 그 다음에 끓여줍니다. 자, 끓이는 동안 저는 글자들을 파내주겠습니다. 이것도 한참 걸리는 작업이지만 이걸 대고 라카를 뿌릴 생각입니다. 금색 라카요. 뚫린 종이를 끓여서 굳은 클레이 위에 딱풀로 딱 붙여줍니다. 자, 준비 완료. 그 다음 털을 준비했습니다. 이 인조모피는 여기서 구매했습니다. 책을 인조모피 위에 두고 대략적으로 사이즈를 재서 잘라줍니다. 원단 가위를 사용해야 잘 잘리지만 일반 가위도 문제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경계의 털을 쥐어 뜯어줍니다. 자, 잘라온 인조모피에 책의 정확한 사이즈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인조모피의 책 제목과 얼굴의 구멍이 뚫리도록 해줘야 하기 때문에 책 제목이랑 얼굴을 뒤집어서 놓고 따라 그려줍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그대로 따라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리는 부분에 이렇게 붙겠죠? 벌써 간지가 나네요. 간지가 더 날 수 있도록 금색 라카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근데 여러분, 이 클레이에 금색 라카가 안 굳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현실 도피를 위해 다른 걸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이빨이랑 발톱 이런 걸 먼저 붙이고 붙였어야 했습니다. 멈춰! 신나게 이름 쓸 때가 아닌데. 자, 붙여버렸네요. 이봐요. 다시 뜯습니다. 되는 게 없네요. 하지만 저는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이빨과 발톱들을 순간 접착제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계들도 발톱이랑 이빨과 함께 꼼꼼하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얼굴을 붙이기 전 책에는 초반에 하라고 나와 있었지만 저는 다 만든 후 끓여야 했기 때문에 이제서야 눈알을 그려줍니다. 까만 눈동자와 초롱초롱한 흰 눈동자까지 그려주면 얼굴은 완성되었습니다. 모공용풀을 듬뿍 발라 꽉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안 마른 금색 라카는 클레이 위에 박스 테이프를 붙여 코팅이 된 것처럼 표현해주겠습니다. 나름 감쪽 같네요.
그리고 원단의 경계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털을 최대한 끄집어내서 이렇게 덮어주면 아주 감쪽 같습니다. 그 다음 촉수를 붙여볼까요? 촉수는 저기에 붙이는 게 아니라 발톱처럼 바깥 부분에 붙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아까 초반에 만들어 두었던 이빨들도 붙여주고 혀도 철사를 구멍에 통과시킨 뒤 벌려서 고정시켜줍니다. 자, 드디어 완성된 괴물책입니다. 해리포터 영화 보다가 방금 막 꺼낸 것 같지 않나요? 진짜 똑같습니다. 책에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이렇게 똑같네요. 재밌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제일 필요한 헤르미온느 타임 터널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준비물은 제가 정리해드린 표를 보고 딱 필요한 애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1cm짜리 투명 유리 비즈를 구하기 좀 어려워서 그냥 다이소에 있는 흰색 비즈를 사용해 주겠습니다. 일단 유산지를 준비해 주시는데 트레이싱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엔 이게 바로 폴리머 클레이인데요. 제가 이 전 제품들 만들 때 사용했던 칼라 요술 점토는 끓였을 때 너무 말랑말랑해서 희마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폴리머 클레이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머 클레이는 키즈용을 사용하셔야 그나마 성형이 쉬우니까 꼭 키즈용을 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점토 옆에 책에서 나온 것처럼 네일 파일을 두고 방망이로 밀어주면 납작하고 균일하게 잘 밀립니다. 그 다음 자나 칼로 한 4에서 5mm 정도의 간격으로 2줄에서 3줄 정도를 잘라서 준비해줍니다. 책에는 유산지에 도안을 뺏겨 그리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구울 게 아니라 폴리머 클레이도 끓여줄 거기 때문에 그냥 도안 위에서 바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채로 원형을 잡으려니까 너무 찌글찌글하게 잡혀서 최대한 도안의 지름에 비슷한 제품들을 가져와서 고정시키고 그 테두리로 폴리머 클레이를 붙여주었습니다. 이 지름에 맞는 뚜껑을 찾으려고 온갖 집안에 있는 뚜껑은 다 뒤진 것 같네요. 근데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도면을 보면 점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는 구멍이 뚫려야 한다는 표시입니다. 책에 잘 나와 있으니 그 방법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 저처럼 폴리머 클레이 키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구멍을 뚫다가는 흐물흐물해서 모양이 찌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시침핀을 아예 끼운 상태로 끓여서 모양을 고정시켜 주겠습니다. 폴리머 클레이는 쬐끔 끓여도 금방 딱딱해지더라고요. 오븐이 아니어도 된다는 사실에 아주 기쁘네요. 이제 테두리는 다 만들었으니 모래시계 메달을 만들어 볼까요? 철사나 긴 굿자핀에 비즈를 끼워 넣고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비즈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큰 무언가의 또 다른 뚜껑으로 팔자 형태로 구멍을 뚫어줍니다. 철사는 일자로 펴주고 뚫린 구멍 부분에 비즈를 놓고 하나 더 뚫어 놓았던 팔자 부분을 위에 겹쳐서 덮어줍니다. 책에는 2.5cm의 물감통으로 찍어내서 분리하라고 했는데 저는 칼로 그냥 오려주었습니다. 앞에서 테두리를 만들다 남은 테두리를 메달에도 붙여줍니다. 테두리를 만들 때 시침핀으로 뚫어두었던 구멍에 굿자핀을 꽂습니다. 굿핀의 끝에 고정볼을 끼우고 클레이 고리에 바짝 붙이고 튀어나온 핀은 잘라줍니다. 점프링 2개로 연결해야 하지만 저는 그냥 바로 체인을 벌려서 연결해 주겠습니다. 반대쪽도 연결해주고 이번에는 메달과 테두리를 연결시켜 줍니다. 마찬가지로 시침핀으로 뚫어주었던 구멍에 철사를 이리저리 움직여가며 구멍에 연결시켜 줍니다. 책에 나온 대로 직각으로 구부리는 것은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연결되면 잘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시침핀을 조금 잘라서 큰 바깥쪽 테두리와 중간 테두리를 연결시켜 주려 합니다. 이렇게 관통한 상태에서 양쪽에 간격을 맞춰주고 마무리는 고정볼로 꽉 집어서 빠지지 않게 해줍니다. 튀어나온 부분은 잘라주고
진짜 마지막으로 귀걸이 뒤에 끼우는 종 모양 클러치를 끼워줘야 하는데 저는 너무 짧게 잘랐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만드시기 전에 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시행착오 없이 한 방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페트로누스 조명 섀도우 박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처럼 해리포터도 너무 좋아하지만 조명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만들어 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물도 아주 간단한데요. 다이소에서 파는 액자랑 LED 그리고 자르고 그리고 붙일 수 있는 준비물들만 있으면 아주 쉽습니다. 일단 도면에 트레이싱지를 고정시켜줍니다. 그리고 펜으로 따라서 그려주면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저는 그냥 무작정 잘 나오는 펜을 선택했는데 여러분들은 잘 나오면서 안 번지는 펜을 사용해서 도안을 따라 그리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페트루누스 모양까지 따라 그리면 준비 완료입니다. 그 다음 알파문고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머메이드지를 준비해 줍니다. 머메이드지는 180g 이상을 준비해 줍니다. 왜냐하면 칼로 오려내고 투각된 채로 종이끼리만 덧붙여서 만들어야 하는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안 번지는 펜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었잖아요. 자르면서 도면을 어쩔 수 없이 만지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손에 묻은 잉크들이 깨끗한 종이에 묻게 됩니다. 꼭 안 번지는 펜으로 하세요. 도안대로 머메이드지를 다 오려주었다면 붙어있는 트레이싱지를 떼어냅니다. 아주 조심히 떼어내주세요. 겹쳐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도안 자체는 11.5cm인데 저는 11.5cm에 3cm를 더 더해서 크게 잘라주었습니다. 이 도안들끼리 겹쳐서 양면 테이프로 붙이고 하려면 붙을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맨 윗부분에 틀을 하나 더 만들어 주었는데요. 지금 보이는 그림처럼 가운데가 뚫린 채로 하나 더 잘라주시면 됩니다. 다 자른 도면들을 하나하나 붙이기 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틈이 있어야 빛이 더 잘 들어오고 더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는 박스를 활용해서 쬐끄만하게 모서리에만 붙일 수 있는 지지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서로 순서에 맞춰서 붙여줍니다. 이렇게 약간 층이 생긴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만 봐도 예쁘네요. 마지막으로 이따가 섀도우 박스에 붙일 수 있도록 맨 뒷부분에도 양면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도면도 다 준비가 되었으니 이번에는 섀도우 박스를 준비해줍니다. 섀도우 박스는 책에 30.5cm의 정사각형을 준비하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그냥 최대한 비슷한 사이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사이즈로 제작해도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뒤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놨던 도안들을 꽉 붙여줍니다. 도안을 붙인 섀도우 박스에 LED 조명을 붙이면 되는데요. LED 구매는 여기서 하였고 1.2m 구성품으로 주문하였습니다. 저 구성품으로 주문하면 복잡하게 연결할 필요 없이 설명서만 보고 하면 되더라고요. 저는 조명을 화이트로 샀기 때문에 셀로판지로 파란빛을 낼 수 있게 해줍니다. 셀로판지 한 장으로는 파란색이 잘 나오지 않아 물감으로 아예 LED를 칠해줍니다. 너무 꽉 막히게 칠하면 또 색이 투과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얇게 한 겹만 발라줍니다. 그 위에 파란색 셀로판지까지 붙여주면 파란색이 됩니다. 섀도우 박스 크기에 맞춰서 틀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틀의 가운데는 15.5cm 정도로 뚫게 하고 테두리 부분은 구매한 액자 사이즈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방금 만들어둔 틀과 도안이 맞닿는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살짝 눌러서 도면이랑 붙여줍니다. 이렇게 페트로누스 조명 섀도우 박스 만들기 완성입니다. 이번에는 해리포터와 불의 잔에 나오는 그 불의 잔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브레자는 뒤쪽에 도안을 이용해서 만드는 제품이기 때문에 간단하면서도 간단하지 않은 그런 만들기 작업입니다. 일단 도안들을 책에서 전부 분리시켜줍니다. 그리고 도안을 자세히 보면 접히는 선이나 구멍이 뚫리는 부분에는 아예 절개선이 되어 있는데 미리미리 접어두고 뜯어줍니다. 여러분은 해리포터와 브레잔 보셨나요? 이 브레잔이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잠깐 설명해드리면 학교에서 각 기숙사의 대표 마법사들이 경쟁을 벌이는 대회가 있는데 그 대표 선수가 되려면 저 브레잔에 자기 이름이 적힌 쪽지를 넣고 그 대표 선수가 선택되면 브레잔에서 푸른 불꽃이 빨갛게 변하면서 이름이 적힌 종이가 튀어나옵니다. 저는 선택을 잘 못하는 편인데 제가 고민되는 선택도 브레잔이 선택을 해줄 수 있을까요? 책에서 뜯어낸 도면은 그냥 하얀 종이인 상태라서 완성된 브레잔의 모습과 비슷하도록 저는 색깔을 칠해주고 꾸밈 요소들을 미리미리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뜯어낸 도면들을 전부 살구색으로 칠해줍니다. 그리고 이 불꽃 부분들은 파란색으로 칠하는 것보다 파란 종이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도안을 똑같이 따라 그려줍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접히는 부분과 잘려 나가는 부분까지 정확히 그려주셔야 합니다. 도안을 꼼꼼히 따라 그렸다면 선을 따라서 똑같이 잘라줍니다. 여러분들은 기존에 있던 도면에 그냥 파란색으로 칠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접히는 부분은 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칼 등으로 선을 따라서 한 번씩만 그어주면 이렇게 잘 접히는 선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불꽃 만들기입니다. A 불꽃 받침을 책에 표시된 부분에 풀칠을 해서 붙여줍니다. 그 다음 B 조각의 틈에 넣을 수 있도록 옆을 접어주고 살짝 넣어줍니다. 그 다음 뒤집어서 날개를 펴 빠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 불꽃 탭 L을 불꽃의 뒷면 C 도안에 넣어주려고 하는데요. 옆부분 날개를 접어서 두 번째 홈에 넣어줍니다. 잘 모르시겠는 분은 잠깐 멈추고 한번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야 올바르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 맨 위에 있는 날개만 펼쳐주고 불꽃 탭 L에 한 개 날개만 불꽃의 뒷면 맨 마지막 밑으로 넣고 날개들을 다 펼쳐주시면 됩니다. 좀 어렵죠?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꽃 탭 H 도면에 불꽃 탭 지지대 G 도면을 붙여줍니다. 불꽃 탭 L의 날개들을 접어서 불꽃의 뒷면에 남은 홈에 끼워 넣어줍니다. 그리고 날개를 펼쳐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조립이 완료된 불꽃의 뒷면 끝부분에 풀칠을 해서 잔의 뒷면에 표시되어 있는 회색 부분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불꽃 탭 H 뒷공무늬 부분을 불꽃 받침 A의 뒷부분에 통과시켜서 잔의 뒷면 B의 저자리에 붙여줍니다. 불꽃 만드는 부분의 모든 도안을 합쳤을 때 저렇게 판판해야 합니다. 옆에다 잘 놔두고 이번엔 손잡이를 만들어 봅시다. 손잡이 제2 도안의 안쪽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 두 개로 겹쳐줍니다. 이렇게 하면 더 튼튼해집니다. 그 다음 잔의 뒷면 B 부분에 중간과 아랫부분에 교차시켜 관통해서 끼워줍니다. 그리고 말로 설명하긴 애매하지만 저 부분에 풀칠을 하고 A 부분에 연결시켜줍니다. 다 됐으면 한쪽으로 치워주고 D 지지 쐐기와 E 굿받침 도안을 준비합니다. 굿받침의 삼각형 모양의 저 세모 모양을 붙입니다. 저는 저 눈, 코, 입 같은 저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바깥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는 살구색을 안 칠했어서 다시 칠해줬습니다. 굿받침 조각을 말아서 붙여줍니다. 그리고
방금 만들어 두었던 불꽃 손잡이를 끼워 넣어줍니다. 저기에 저렇게 붙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은 잠받침 I 도안인데요. 이 도안에도 마찬가지로 완성된 이미지와 똑같이 꾸밈 요소를 넣어줍니다. 중간에 영상을 한번 날려먹었는데 이렇게 꾸밈 요소를 다 그리고 회색 부분에 풀칠을 한 뒤에 반 원의 도형을 회색 부분에 엇갈려가며 붙여주면 됩니다. 자, 잠받침은 이렇게 만들어두고 윗부분 만들어 두었던 것을 잠받침에 붙여주겠습니다. 손잡이 아래 튀어나와 있는 곳과 잠받침과 똑같은 모양의 풀칠을 하고 그 자리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지지 쐐기들의 모양도 아마 잠받침의 모양과 똑같을 겁니다. 거기도 풀칠을 하고 붙여줍니다. 지지 쐐기의 회색 부분은 옆에다 붙여줍니다. 약간 옆부분이 들떠서 순간 접착제로 붙여주겠습니다. 자, 이제 모양이 슬슬 보이는데요. 잔만 조립해주면 거의 끝입니다. K 잔 도안에 꾸밈 요소를 추가해주겠습니다. 원래도 살구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약간 연베이지 갈색으로 이런 식으로 무늬가 나 있더라고요. 대강 비슷하게 따라해주고 빨강색과 파랑색 네임펜이나 사인펜으로 완성 이미지에 나와 있는 문양을 똑같이 그려줍니다. 다 그렸다면 잔을 조립해줍니다. 회색 표시가 나 있는 부분에 풀로 붙이고 마지막으로 굽장식 부분에 꾸밈 요소들을 추가해주겠습니다. 저는 그림을 보고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의 개성을 표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불의 잔? 나만의 불의 잔 느낌을 살려서 개성 있는 불의 잔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책에 나와 있는 러프한 이미지도 좋아서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가요? 책에서 막 꺼낸 것 같지 않나요? 굽장식을 마무리로 붙여줍니다. 굽장식 고정은 뒷부분에 회색이 있는데 그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풀칠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 만들기는 그냥 불의잔 만들기가 아니라 팝업 불의잔이었는데요. 팝업이라 손잡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움직입니다. 해리포터 공예 마법 팝업 불의잔 만들기 완성! 이번에는 루나 러브굿의 목걸이와 귀걸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루나 러브굿 기억나시나요? 루나 러브굿은 약간 4차원의 캐릭터였는데요. 그래서인지 목걸이랑 귀걸이도 좀 특이한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책에서 보고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책에서는 약간 어려운 말이 나와서 제 방식으로 쉽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터콰이즈색 비즈 하나를 한 줄에 끼워서 가운데에 위치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두 줄을 한 번에 잡고 비즈캡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쭉 당기면 비즈가 가운데 오게 될 겁니다. 그 상태에서 비즈캡을 오므려줍니다. 꽉 오므려줘야 빠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클래스프라고 써있는 개고리를 오링으로 연결시켜줍니다. 먼저 오링을 벌려서 끼우고 그 다음에 개고리를 넣어서 끼워줍니다. 이렇게 오므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끝쪽에 두 줄을 잡아서 비즈를 하나하나 끼워주세요. 이때 이 낚싯줄의 길이는 대략 한 50cm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두 줄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 줄로 쳤을 때는 100cm의 길이여야 합니다. 이렇게 비즈를 하나하나 끼우면서 생각 정리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그러시면 금방입니다. 끝부분 마무리 작업은 처음에 시작할 때의 방법과 비슷합니다. 이번엔 먼저 비즈 캡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비즈 하나를 끼운 다음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남은 부분은 잘라낸 뒤 캡을 꽉 찌부시켜줍니다. 이쪽 부분에도 오링을 달아주겠습니다. 저는 오링을 여러 개 연결해서 길이 조절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맨 끝부분 오링을 비즈와 연결시키고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면 목걸이는 완성입니다. 목걸이에 달릴 코르크 마개를 준비해줍니다. 와인이 묻은 부분은 잘라내고 굿자핀과 캡을 준비해줍니다. 굿자핀을 캡 가운데에 넣고 힘으로 코르크 마개에 찔러 넣습니다. 딱히 드릴로 안 뚫어도 되더라고요. 양쪽을 동일하게 뚫어주고 아래쪽 부분만 굿자핀의 고리 형태를 없애줍니다. 그 다음 목걸이의 끝에 오링 한 개를 연결하고 코르크막의 끝에 달려있는 굿자핀과 연결해주면 루낙 러브굿의 목걸이 만들기는 완성입니다. 자, 목걸이를 만들었으니 날아다니는 자두귀걸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칼라 요술점토를 사용했습니다. 주황색과 노란색과 빨강색을 조금씩 섞어서 예쁜 자두색을 만들어줍니다. 적당한 양을 반으로 뚝 잘라주고 돌돌돌 굴려 원을 만들어주고 지름이 2cm가 되는지 확인해줍니다. 너무 크다면 클레이를 조금 떼어내고 다시 돌돌돌 굴려줍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원의 한쪽을 꼬집어서 뾰족하게 만든 다음 굴려서 이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굿자핀을 자두에 꼽아줄 건데요. 저렇게 일직선으로 꼽았을 땐 쑥 빠질 위험이 있어서 U자 형태로 구부린 다음에 끼워줍니다. 이래야 더 튼튼하거든요. 양쪽에 다 꼽아주고 이번에는 잎사귀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초록색과 하늘색을 약간 섞어서 연초록색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밀대로 납작하게 펴주고 가위로 나뭇잎 모양을 상상하며 6개를 잘라줍니다. 저는 자두에 비해서 나뭇잎을 너무 크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만든 것보다 좀 더 작게 만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굿자핀으로 가운데를 그어주고 붓의 뒷꽁무니로 좌우를 꾹꾹 눌러서 잎사귀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6개를 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것도 자두 귀걸이에 매달아야 하기 때문에 굿자핀을 길이에 맞춰 짧게 잘라 나뭇잎에 심어줍니다. 나뭇잎에 꽂을 때는 나뭇잎이 얇기 때문에 앞뒤로 튀어나오지 않게 잘 꼽아야 합니다. 이것도 6개 모두 꼽아줍니다. 그 다음 자두 귀걸이와 잎사귀를 끓는 물에 넣어서 팔팔 끓여줍니다. 약 12분 정도 끓이면 탱탱한 지우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우개로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지우개가 된다고 하네요. 자두에 물기를 다 닦고 메이크업 퍼프로 아크릴 물감을 콕콕 찍어서 아랫부분을 흰색으로 되게끔 만들어주겠습니다. 맨 끝부분이 가장 진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연해지는 그라데이션을 잘 표현해주세요. 마르면 아랫부분만 한 번 더 흰색으로 찍어주고 말립니다. 다 말랐다면 자두에 걸린 굿자핀을 열어서 잎사귀 3개를 넣고 다시 닫아줍니다. 그 다음 오링 하나를 자두의 굿자핀에 넣고 훅 귀걸이까지 끼워 넣으면 이렇게 귀걸이 완성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까지 해주면 루나 러브굿의 귀걸이도 완성입니다. 자, 이번에는 벨라트릭스 레스트레인지의 죽음을 먹는 자 가면 만들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가면이겠죠? 그 외의 준비물도 보고 오시죠. 일단 저는 가면이 종이 가면이라
프라이머 스프레이가 따로 필요 없어서 바로 도면을 뺏겨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레이싱지를 놓고 네임펜으로 도면을 다 따라 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로 그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저는 모양 하나하나를 오려서 뒤에 먹지를 대고 다시 그려줄 생각입니다. 이렇게 먹지에 붙인 다음 원하는 위치에 놓고 연필로 따라 그려줍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모양대로 자를 필요가 없었는데, 그쵸? 여러분들은 바로 대고 그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에 완성된 가면이랑 도안이랑 문양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완성된 가면의 모습을 보고 문양을 좀 더 추가해서 그려주었습니다. 제가 산 가면은 눈알이 뚫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눈알 부분을 뚫어줍니다. 그리고 인두기로 모양을 따라서 그려줍니다. 종이 가면을 천천히 태워서 그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만약 플라스틱 가면이었으면 좀 더 많이 빨랐을 것 같긴 하지만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인두기로 문양뿐만 아니라 문양 안에 B급 모양도 쳐줍니다. 완료되었으면 입도 뚫어주고 이번엔 칼라 요술점토로 죬새 부분을 만들어 볼까요? 흰색과 검정색 아주 조금을 섞어서 회색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네일 파일을 양쪽에 두고 밀대로 밀어서 길게 펴줍니다. 도안이 보면 크더라고요. 구매한 가면의 입 크기 비율에 맞춰서 죬새를 스케치해줍니다. 그리고 칼로 잘라내줍니다. 그리고 은색 클레이로 작은 공 10개를 만들어줍니다. 화살표의 양 끝에 지그시 눌러서 납작한 타원에 공이 붙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가늘고 길게 선을 만들어 중간 부분에 붙여줍니다. 입이 조금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을 붓에 놓고 약간 곡선이 지게 휘어줍니다. 그리고 호일을 입 모양에 맞춰서 놓고 죬새들을 올려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대로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에서 12분간 끓여줍니다. 물에서 꺼낸 클레이를 식히는 동안 은색 라카를 가면에 뿌리러 나가볼까요? 한 곳에 집중되지 않게 골고루 뿌려줍니다. 오, 너무 멋있는데요? 당장 이거 쓰고 가면 무도에 나가도 되겠네요. 가면에 은색 스프레이가 충분히 마르도록 한 후 죬새를 가면에 순간접착제를 사용해서 붙여주겠습니다. 은색 스프레이를 뿌리고 나니 약간 갈색빛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크릴 물감의 갈색으로 음영을 좀 더 표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풀어져 있던 끈을 연결하고 마법책에 나온 완성된 사진과 똑같이 가면의 윗부분을 잘라내줍니다. 와, 이거 다 만들고 아무데나 놨다가 잘못 보면 뒤로 놀라 자빠지겠네요. 죽음을 먹는 자 가면 완성입니다. 자, 이번에는 페이퍼 컬링 호그와트 문장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만들기까지 하면 8가지 제품을 만들어 본 건데 저는 이 페이퍼 컬링이 제일 재밌었습니다. 알록달록해서 그런가? 간단히 준비물을 준비하고 뒤쪽에 도안들을 뜯어내줍니다. 도안을 다 뜯어냈다면 색깔별로 띠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폭 0.6cm에 13, 18, 23cm에 각각 6개에서 7개씩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들다 보니 조금씩 더 부족해서 추가로 4줄씩은 더 만들었었던 것 같고요. 노란색은 3배 정도 더 필요합니다. 완성된 사진에도 보이다시피 노란색이 여러 군데 많이 쓰였으니 넉넉하게 준비해주세요. 머메이드지의 0.6 길이의 폭을 그리고 세로 13, 18, 23cm에 맞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또 실수했던 점은 검정펜을 사용했던 건데요. 진한색 머메이드지에는 괜찮지만
노란색 같은 밝은 종이에는 검정색 펜 대신 다른 색 펜을 사용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정색 종이띠 14개도 만들어줍니다. 종이띠는 얇은 송곳에 대고 돌돌돌 말아줍니다. 다 말았다면 쏙 빼주고 힘을 살짝 풀어준 상태에서 끝을 고정시켜줍니다. 완성된 이미지에 보면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요. 어떤 형태를 만들면 좋을지 계획을 세워가며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파란색은 오른쪽 아래 구역이네요. 저 공간을 모두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다른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똑같은 방법으로 돌돌 감아주고 이번엔 힘을 조금만 빼보겠습니다. 그럼 기존의 것보다 더 작은 원이 됩니다. 이번엔 또 다른 모양인데요. 더 힘을 많이 빼서 큰 원을 만든 다음 한 부분을 꼬집어줍니다. 그럼 한쪽이 삐죽해진 물방울 형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많이 빨강색도 만들고 파란색도 만들고 초록색도 만들고 노란색도 만들고 검정색은 다 원형으로만 말아주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받침대로 쓸 거기 때문이죠. 자, 띠 조각을 다 만들었으면 섹션별로 조각들을 배열해 볼까요? 방패 모양 밑받침 도안을 준비하고 빨간색은 빨간색 구역에 파란색은 파란색 구역에 배치해 주시면 되는데요. 중간중간 모자른 부분이나 필요한 형태들을 만들어가며 작업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섹션별로 색깔 배치를 다 했다면 목공용 풀로 검정색 문장 그래픽에 붙여줍니다. 목공용 풀은 시간이 지나면 투명해지기 때문에 조금 삐져나오거나 많이 발라도 상관없습니다. 방패 부분에 만든 모양의 종이를 다 붙였다면 옆쪽에 방패를 감싸고 있는 또 다른 문양이 있는데요. 그 문양에도 노란색을 꽉 채워줍니다. 책을 보시면 점을 붙여야 할 부분이 표시되어 있는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일단 H 로고에 검정색 종이띠 말뚝을 붙여주고 트레이싱지에 방패 모양을 본 따서 그립니다. 그리고 하드보드지를 준비해줍니다. 트레이싱지를 붙이고 하드보드지를 잘라줍니다. 그리고 트레이싱지를 떼어내고 검정색 머메이드지 남은 거에 하드보드지를 다시 붙여주고 모양에 맞춰서 머메이드지를 잘라낸 다음 하얗게 보이는 옆면을 보드마카로 칠해줍니다. 완성된 밑받침에 모양대로 배치를 해봅니다. 남은 하드보드지에 방패 모양과 테두리, 투구, 배너를 배치해보고 공간이 넉넉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잘라줍니다. 이제 각 위치에 붙여볼까요? 먼저 기숙사에 해당하는 동물들을 붙여줍니다. 사자, 뱀, 늑대, 독수리. 노란색에 늑대가 아니라 오소리였네요. 아주 늠름한 오소리군요. H 로고까지 각 위치에 붙여줍니다. 무거운 걸로 눌러주고 하루가 지나면 이렇게 판판하게 예쁘게 잘 붙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위치대로 말뚝 받침을 바탕면에 붙여줄 건데요. 일단 배너 부분에는 5개가 들어가고요. 방패 뒷면에는 6개의 말뚝이 붙습니다. 대략 이런 모양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투구에는 3개의 말뚝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옆쪽 노란 장식에는 따로 말뚝이 붙지 않습니다. 말뚝에 목공용 풀을 붙이고 해당 위치대로 붙여줍니다. 돌이킬 수 없으니 신중하게 붙여주면 완성입니다. 책에 보면 테두리에 장식을 더해달라고 쓰여 있는데요. 저는 다이소의 리본을 사용해서 테두리를 꾸며보겠습니다.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리본을 그 위에 붙여주면 페이퍼 퀼링으로 해리포터 호그와트 크리스마스 문장 카드 만들기 완성입니다. 문학수첩의 해리포터 공예마법책 덕분에 여러가지 해리포터 굿즈들을 만들어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해리포터를 좋아하시면서 만들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해리포터 공예마법책으로 방구석 덕질 어떤가요? 지금까지 이금녀였습니다.